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개정 영어 교과서입니다. 미래 N이고요. 3과 해설 강의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제목은 Tuning out the science of noise cancellation. 노이즈 캔슬레이션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글이죠. Which is the better environment for studying? 자, 무엇이 공부를 하기에 더 나은 환경입니까? A noisy place? 시끄러운 장소입니까? Or a quiet place? 아니면 더 조용한 장소입니까? Rarely do people want to put up with a lot of noise. 자, 많은 시끄러움, 많은 소음을 견디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rarely 같은 애는 원래 부정부사라고 해서 동사를 부정하는 애야.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고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을 해주면 돼. 자, 그런데 rarely를 이렇게 문장의 맨 앞으로 끌고 와서 강조를 해서 쓰면은 주어와 동사, 주절의 주어와 동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돼. 그래서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반드시 영작 연습을 해놓읍시다. 그리고 해석은요, 다시 한번 거의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사람들은 거의 원하지 않아요. 견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소음을요. 그러니까 조용한 장소를 더 좋아하지, 공부할 때. Because it can be unpleasant and distracting. 왜냐하면 그게 불쾌하고 그리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기 때문이지. 그렇지. 뭐가? 많은 소음이. 다행히도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명해왔어요. 뭐를요?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발명을 해왔습니다. Which is now being used.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해요?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말하는 거죠.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수동으로 쓴 거, 그치, 의미상 잘 봐두세요. used, be used 수동태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뒤에 없어요. 주어로 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to reduce unwanted noise, 원치 않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What is the scientific principle? 무엇이 과학적인 원리일까? Behind this achievement. 이 성취 뒤에 숨은 To understand this.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과학적 원리를 알기 위해서 Let's examine. 지금 한번 잘 검토를 해보자. 잘 들여다보자. How sound travels. 어떻게 소리가 이동하는지를. 자, 어떻게 소리가 이동하는지를 잘 살펴보자라고 했으니까 이 글 뒤에는 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렇죠? 소리가 이동하는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요. 네, 뒷부분으로 갑시다. The principle of sound waves and interference. 자, 음파와 간섭. interference는 interfere가 원래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런 뜻이니까 간섭, 명사형 스펠까지 잘 봐놔라. 음파와 간섭의 원리라고 했죠. 자, 그럼 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라는 게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자, 소리는 생성이 된다. 뭘 통해서? Through vibrations, 진동을 통해서. 어떤 진동? 그렇지.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생성이 된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얘기죠. When the strings of a guitar are played, for instance. 가령 예를 들면 기타의 현들이 연주될 때, 그럴 때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기타의 줄을 땅 튕기면 그것이 음원이 돼가지고 진동이 발생하면서 그 음원이, 그 소리가 짜라랑 퍼져나가죠. 네, 이게 음원의 혹은 소리의 생성 원리입니다. The vibrations of the sound source, 음원의 진동들, 복수주어죠. 진동들이 cause, 야기합니다. The air to vibrate, 공기를 진동하도록 야기하고요. And the sound, 그리고 소리를 두 번째 목적어 to travel as waves, 파동으로서 이동하게끔 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음원에서 나오는 진동이 공기도 떨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떨리는 공기를 타고 소리가 파장이 되어서, 파동이 되어서 이동하게끔 하는구나. Similar to, 근데 이게 비슷하구나. The ripples, 잔물결들이랑 비슷하구나. 어떤 잔물결이냐면 호수에서 만들어지는 잔물결이네. When you throw a stone, 네가 돌을 던질 때. 돌 던지면 그 돌에서 잔물결들이 차자장 퍼져나가지, 이거하고 비슷해. When these sound waves reach our ears, 이러한 소리 파장들이, 즉 음파들이 우리의 귀에 도달하면, 어딘가 음원에서 발생한 음파들이 이동을 해서, 진동을 타고 이동해서 우리의 귀에 도달하게 되면 the brain, 뇌가 interprets them, 걔네를 해석을 한다.
as sound, 소리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때 interpret A as B 하면 이때 as를 뭐뭐라고 동격으로 해석을 하면 돼. 괜찮니? 그렇지.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한 번만 끊어봐봐.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그렇죠. 소리 혹은 음파의 생성 원리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소리 혹은 음파의 생성 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뒤에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가볼게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오케이. 자, just as different ripples in water. 자, 물 속에 있는 각기 다른 잔물결들이 might overlap. 겹칠 수 있는 것처럼. just as는 뭐뭐인 것처럼. 꼭 뭐뭐처럼으로 해석하면 돼. If you throw two stones, 네가 두 개의 돌을 던지면 물에서의 각기 다른 잔물결들이 겹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음파라고 하는 것도 또한 서로를 방해할 수 있어. 그들이 만날 때. 됐지? 그렇지. 음파도 두 개 이상이 발생하면 각기 다른 음원에서 두 개 이상의 음파가 발생을 하면 충돌해서 서로 간섭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실에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기 앞자리에 있는 친구도 떠들고 네 뒷자리에 있는 친구도 떠들고 그래. 그럼 이 다양한 음파들이 그죠? 충돌할 수 있죠. 자, there are two types of interference. 그런데 이러한 간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뭐냐면요.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보강 간섭 그리고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할 건데요. 보강 간섭이라는 말을 우리가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보고 보강 간섭이다라고 아는 고등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보강 간섭이라는 한자 말 자체가 원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영어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construct가 뭐 하는 거야? 쌓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를 만드는 거지. 그런데 destructive는 뭐야? 파괴적인 destroy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하는 간섭이 있고 깎아내리는 간섭이 있다는 거야. 자, 일단 보강 간섭, 즉 더하는 간섭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볼까? 이 보강 간섭은 발생하는데 두 개의 음파들의 피크가 꼭지점 꼭대기가 overlap, 겹칠 때 발생을 해. 그리고 이게 resulting in, 야기하는 거지. 자, 뭘 야기해요? A bigger wave and a louder sound. 더 큰 파동, 음파와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됐어요? 자, 이때 resulting in 같은 거는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컴마 찍고 VING,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분사구문이 뒤로 날개 펼쳐 있을 때는 해석을 연속 동작, 그리고 뭐뭐 하다. and V처럼 해석해도 되고 and V처럼 혹은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해도 돼요. 필기가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VING는 컴마 찍고 VING는 연속 동작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해석 이렇게 안 되지.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시거나 혹은 연속 동작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and V처럼요. 그래서 이 문장은 resulting in을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and result in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파장의 피크들이 만났을 때, 즉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났을 때, 그래서 더 큰 파장과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니까요. 2배, 뭐 3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낼 때 이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보강 간섭은 뭐야?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더해지는 거야. 피크와 피크가. 됐죠? 자, 그런데 destructive interference, 이 상쇄 간섭이라는 것은 반대로 발생하는데 when a peak of one wave, 한 파장의 피크가 겹쳐. 뭐랑 겹쳐? 그렇지. 또 다른 파장의 골짜기와 겹칠 때. 그림으로 그리자면 피크와 다른 음파의 골짜기가 겹칠 때,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때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 So, 그래서 they cancel each other out. 걔네는 each other, 서로를 cancel out, 상쇄시켜. 0으로 만들어. 취소해버려. 되지? 그리고 produce a quieter sound or no sound at all. 조용한 소리, 더 조용한 소리를 만들거나 혹은 아예 소리를 만들지 않아.
됐죠?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우리가 0이 되는 걸 이런 걸 상쇄시킨다라고 해요. 한자말로. 상쇄시키다를 우리 지금 지문에서 cancel out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동의어로는 뭐 offset이라든지 상쇄시키다, 뭐 counteract라든지 0으로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지금 내용이 지금 이거 좀 잠깐만 지우고요. 자, 이 글의 내용이 크게 just as로 시작하는 그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앞부분의 내용은 소리의 생성 원리, 뒷부분은 간섭의 원리, 그리고 그 간섭의 두 가지 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니까 뭐 소음을 캔슬하는 기술이니까요. 이 두 가지 유형의 간섭 중에 어떤 유형의 간섭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후자겠죠. 후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서 0으로 만드는, 상쇄시키는 그런 기술이고 더 조용한 소리나 아예 소리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상쇄 간섭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사용되는 원리겠죠. 자,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뒤에 숨어있는 과학이라는 소제목으로 뒷내용 이어가 볼게요. 상쇄 간섭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상쇄 간섭이 사용이 돼요. 노이즈 캔슬링 feature of headphones.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feature에는요. feature는 특징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이 문장에서는 function, 기능의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되죠.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는 상쇄 간섭이 이용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inside the headphones, 헤드폰 안에는 are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로폰과 아주 작은 폰이죠. 마이크로폰과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회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헤드폰 안에는 있습니다. 뭐뭐가. 어때요? 헤드폰 안에는이 주어예요? 아니죠. 헤드폰 안에는은 장소를 나타내는 그냥 부사구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있다라는 서술어의 주체, 주어가 뭡니까? 그렇죠. 마이크로폰과 노이즈 캔슬링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문장의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을 도치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왜 도치가 되었느냐면 지금 우리가 맨 앞부분에서 썼던 rarely를 문 뒤에 빼고 강조해서 도치시킨 그 문장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원래 S, V, 부사구, 전치사구 이런 구조를 가지는 일형식 문장인데 동사, V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는 그냥 그대로 가운데에다 두고 센터에 두고 부사구를 문 뒤로 빼면 문장의 균형을 위해서 주어를 뒤로 빼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부사구와 주어의 자리를 그냥 바꿔서 쓰는 그런 형태의 도치가 일어납니다. 괜찮죠? 이 문장의 균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장의 균형을 위해서. 만약에 부사구를 문 뒤에 쓰고 주어도 앞에 쓰고 동사를 끝에다 쓴다라고 하면은 영어에서는 문장의 균형이 정말 안 맞아 보여요. 영어는 동사가 문장의 센터에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의 균형을 위해서 부사구를 문 뒤에 빼고 주어는 뒤로 빼는 그런 도치가 일어났어요. 자, 이 문장도 영작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도치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단순하게 자리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주어 동사를 잘 찾을 수 있냐라는 의미에서 수일치 문제,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잘 냅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microphones와 회로 여러 개이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로 썼다. 좀 설명이 길어졌네.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조금 더 갈게요. 자, 이 마이크로폰들이 즉 그 헤드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폰이 pick up sounds from the outside 외부로부터의 소리들을 pick up 잡아내. 그리고 and the circuitry 그리고 그 회로가 노이즈 캔슬링 회로가 analyzes them 걔네를 분석해. 걔네가 뭐예요? 그렇죠. 사운드죠. Sounds from the outside. 그 외부로부터의 소리를 분석해요. To produce opposite sound waves. 그래가지고 반대의 음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됐죠? 반대의 음파. 즉 플러스 소리를 잡아냈으면 마이너스 음파를 만드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outside noise has a value of +1.
자, 만약 외부 소음이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value는 가치, 혹은 값이야, 값.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로는 will generate, 발생시킬 것이다. The opposite sound of minus 1. 마이너스 1이라는 반대 소음을 혹은 반대 소리를 반대값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and transmit it. 그것을 전송할 것이다. 이때 그것이 뭐야? 그렇지. 앞에 있는 마이너스 1 값의 반대 소리죠. 이걸 전송할 것인데 to the speakers. 그 스피커로 전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죠? 그럼 어때? 우리가 그 스피커를 통해서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외부 소음을 잡아가지고 그 플러스를 마이너스 음파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로, 그죠? 상쇄 간섭 원리를 이용해서 0으로 만드니까 조용하게 외부 소음이 차단이 되겠죠. 자, this cancels out the unwanted noise. 자, 이것이 원치 않는 소리를 cancel out, 상쇄시킵니다. 없애버려요. remove 하는 거예요. even in noisy surroundings. 심지어 시끄러운 주변 환경들에 있어서도. So, 그래서 you can hear the music sound clearly. 너는 깨끗하게, 명확하게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without turning up the volume.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즉, 그 볼륨을 크게 키우지 않고 볼륨의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음악 소리를 깨끗하게 동사 수식하죠? 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 글에서 얘들아 별로 중요한 문법은 아니지만 그죠? 뭐 고등학교에서는 내신도 문법이 아주 중요한 것만 나오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이 문장에 보시면 if절 속에 동사가 has, 현재 동사고요. 주절은 동사가 will generate, 미래 동사입니다. 그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if절 같은 if절이 뭐뭐 하면으로 해석이 될 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는 will을 쓰지 않아요. 미래 조동사 will을 쓰지 않고 미래의 의미여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네, 이 문법도 하나만 챙겨 놓을게요. 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헤드폰에서 그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용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렇게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탑재를 시켜요. 하지만 it is not easy. 쉽지가 않습니다. To entirely eliminate external noise with this technology. 이 기술을 가지고 외부의 소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entirely,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완전히 제거해요. 자, 완전한 소음 캔슬레이션, 완전한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the circuitry, 그 회로가 must convert the noise, 그 소음을 변환해야 돼. 전환시켜야 되는데 뭘로 변환시켜야 되냐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시켜서 and instantly transmit the opposite sound to the speakers. 자, 어때야 되냐면 즉각적으로 전송해야 돼. 뭐를? 그 반대 소리를 어디로? To the speakers. 스피커로 전송을 해야 돼. As soon as the noise reaches the microphones. 그 소음이 마이크로폰에 도달하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외부 소음이 내 헤드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폰으로 도달했어. 그래서 그 소음을 픽업했어요. 그럼 그러자마자 그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을 시켜서 회로가 전환을 시켜서 반대 소리를 빨리 만들어서 그죠?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에 반대 소리를 빨리 만들어서 스피커로 전송을 해줘야 돼.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Therefore, 그래서 this noise cancellation technology, 이러한 noise cancellation 기술은 is effective, 효과가 좋은데 for predictive sounds like those of car engines and subways. 너무 길다. 좀 끊으면서 가자. 자, 뭐의 경우에 좋냐면 예측 가능한 소리들의 경우에 효과가 좋은데 자, 뭐와 같은 예측 가능한 소리들이냐면 like those of car engines and subways.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지하철과 같은 것들의 그것. 이때 those가 뭘 의미해? 그렇죠. 예측 가능한 소리들을 의미하죠. 소리들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엔진과 지하철의 소리들처럼 예측 가능한 소리의 경우에 효과가 좋아요. That occur regularly or over a period of time. 자, 근데 이것들이 어떤데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over a period of time이니까 어느 일정한 시간을 넘어서 어떤 일정한 시간마다 발생을 하는 거죠.
됐죠? 이때 대절이 수식하는 것은 발생하는 게 지하철이랑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발생하는 게 걔네들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도우주를 수식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됐죠? 아무튼 그래서 복수니까 대 뒤에는 occur에 s를 붙이지 않고 복수 동사를 씁니다. 됐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는 게 어렵단 말이야. 어려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외부 소음을 마이크로폰으로 픽업을 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바로 전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포짓 사운드를 만들어서 스피커로 바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좀 규칙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소리의 경우에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더 효과가 좋아. However, 하지만 it's relatively less effective. 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효과가 있지. 뭐의 경우에는 for inconsistent sounds. 불일치하는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일관적이지 않은. 즉 unpredictable이죠. 앞에 있는 말로 말 바꾸게 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소리의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효과가 있어. 어떤 거와 같이 너의 가까이, close to you, 너의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 즉 소리들이죠. 사람들의 소리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소리처럼, oh my gosh. 좀 일관적이지 않은, 그쵸? 예측이 불가능한, 무작위의 그런 소리의 경우에는 좀 효과가 덜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단락의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약간 한계라고 할까?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 좀 챌린징한 부분이라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자, 그러면 이 기술을 exploring, 탐험해보고 and its applications, 그리고 그것의 적용들을, 이 기술과 이 기술에 적용되는 혹은 응용되는 분야들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볼까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요, is not only used in music devices. 음악 기기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기에도 사용이 되나 봐요. 또 다른 분야들도 또한 take advantage of, 이용합니다. 중요한 수거예요. 이용합니다. 뭘요? 이 기술을요. Such as ticket offices at tourist attractions. 관광 명소지? 관광 명소에 있는 티켓 오피스 같은 곳들에서. 그죠? 근데 그 관광 명소에 있는 티켓 오피스가 어떤 곳이냐면 which are often very noisy. 엄청 보통 시끄럽지. 그지? 소음이 많죠. Microphones are installed. 이 마이크로폰이 또한 이제 설치가 돼요. 어디 안에? 이 티켓 오피스 안에, 매표소 안에. 그래가지고 to detect external noise. 외부의 소음을 감지, 픽업하는 거죠. 앞에서는 픽업이라고 했죠. 감지 혹은 픽업하는 거죠. And an opposite sound wave, 그리고 반대의 음파가 is generated, 만들어지죠. 앞에 했던 얘기 똑같죠? 반대 음파가 만들어지고 and transmitted, 전송이 되죠. through a speaker, 스피커를 통해서. enabling,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이 이렇게 컴마 찍고 뒤에 날개 펼쳐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혹은 연속동작,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하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and, it enables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which enables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뭘 가능하게 하냐면 the ticket office, the ticket agent, 그 티켓 판매하는 사람을 to hear the customer's voice clearly, 그 고객의 소리를 깨끗하게 듣도록 가능하게 해주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됐죠? Another area in which this technology is used.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또 다른 영역. 그 안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는 is drive-through fast food restaurants and coffee shops. drive-through 패스트푸드 식당이나 맥도날드 같은데 아니면 coffee shops, 스타벅스 같은데 그 drive-through 매장 있죠? 이런 곳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in which 같은 애들을 문법적으로 좀 봐놓으세요.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서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in which는 지금 그 영역에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in the area의 의미야. 앞에 있는 area라는 선행사를 받아서 which가, in which는 in the area라는 의미거든.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영역인데 그 또 다른 영역 안에서 이 기술이 사용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in the area는 그 영역 안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서 쓸 수 있지.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절을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뒤에는 이 기술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완전한 일형식절, 수동태 완전한 일형식절이 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줘. in which나 where를 써야지 그냥 which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아무튼 이 기술이 사용되는 또 다른 영역, 두 번째 예시죠? 또 다른 영역이 바로 drive-thru 매장입니다. 엄청 시끄럽잖아요. drive-thru 매장은요. 자, 그래서 아무튼 시끄럽죠? 자, 그들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employees and customers. 직원들과 고객들 사이의 communication, 소통을 to improve, 개선을 하죠. by eliminating vehicle noise. 차량의 소음을 eliminating, 제거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이러한 소음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들이 help, 도와주는데, 자, 누구를 뭐 하도록 도와주냐면, 오형식이죠. drive-thru 직원들을 take orders accurately, 정확하게 주문받도록 도와줍니다. 됐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오형식 구조로 쓸 수 있고요. 이때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ake를 원형으로 지금처럼 써도 되고 앞에 to를 붙여서 to take, to 부정사로 써도 된다. 그런데 taking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동명사로는 쓰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요. 또 이제 주문을 받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take orders야. 주문 받다, 뭐 receive orders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게 조심을 해줘. 정확하게 주문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The same technology. 바로 이 기술이 또한 사용이 됩니다. For cars. 자동차들에게도 사용이 돼요. 자, 이 자동차들이 어떤 거냐면 whose audio systems. 이때 whose는 그렇지. 그 자동차들의지. 자동차들의 오디오 시스템들이 이 whose 같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관사가 없는 명사, 무관사 명사를 늘 데리고 다녀. his 같은 거야, his. his mother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 his name, 그치? it cover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whose는 it가 아니구나. cars니까 their의 의미고 걔네들의, 그러니까 자동차들의 의미고 우리가 걔네, their 뒤에 뭘 써야 돼요? their, 뭘 써야 되잖아. 명사를. 그치? 그래서 지금 오디오 시스템스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걔네의, 즉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들이 generate waves, 파동을, 음파를 만든다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to cancel out unpleasant sound. 자, 불쾌한 소리들을 cancel out, 상쇄해버린다는 거죠. 제거하고 0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령 엔진이라든지 바람 혹은 뭐 도로의 소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불쾌한 소리들을 상쇄해 버립니다. 0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thanks to noise cancelling devices. 노이즈 캔슬링 기기 덕분에 thanks to 뭐뭐 덕분에 영어 선생님들이 이 속어를 좋아하더라. 노이즈 캔슬링 기술 덕분에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for drivers, 드라이버들이 to focus on driving, 드라이빙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도 인데 지금 동명사로 수동 형태로 썼어요. 방해받지 않고도. disturb는 방해하다. 수동으로 방해받지 않고도. by distracting noises. 산만하게 하는. 이때 distract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산만하게 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야. 분사. 산만하게 하는 소음에 의하여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도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괜찮죠?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마지막 문장을 영작할 수 있게 해놔야 돼. 이것도 지금 우리 3과예요? 네. 3과에서 제일 중요한 어법이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it for to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 구문이요. 영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음악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관광 명소에 있는 티켓 매표소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뭔가 그 소리에 내가 들어야 할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as는 뭐뭐함에 따라서 접속사로 보시면 돼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자, 접속사 대시 생략됐죠?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해결할 거라고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Caused by noise pollution. 자, 소음 공해죠? 소음 공해에 의해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도 그것, 즉 기술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단순히 그냥 기기에서 우리가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a common source of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적인 원천, 근원이 is noisy neighbors. 시끄러운 이웃들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이라는 건 그 소음 공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지. 자, 얘네들의 근본적인 공통된 원인이 뭐냐면 시끄러운 이웃들이래. As the noise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소음들이 지금 주어져 can lead to가 V죠. 그들이 만드는 그 소음이 이끌 수 있기 때문이야. 뭐를? conflict among residents. 거주자들 사이에 갈등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지. noise cancellation technology. 자, 이때 noise cancellation 기술이 can help. 도와줄 수 있어. address these problems.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by reducing unwanted disturbances. 원치 않는 방해, 교란, disturb가 원래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disturbance가 명사형이고 스펠까지 반드시 쓸 수 있게 해놔. 방해나 교란. 원치 않는 방해를 줄임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걸 도와줄 수 있어. allowing, 분사구문. 그리고 허락하는 거지. 이렇게 and allows처럼 해석하면 돼요. allows는 아니겠다. 지금 and allow라고 해야겠다. can help랑 병렬로. 자, 그리고 허락할 수 있지. 사람들을 뭐 하도록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뭐 하도록 더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이끌도록 허락해 줄 수 있지. 해줄 수 있지. 됩니까? 자, 마지막 문장도 영작을 좀 신경 써서 봐놓으세요. 영작할 때 can help 뒤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쓸 때 여기 봐봐. address가 원래 다루다라는 동사인데 help 뒤에 동사를 원형으로 그냥 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쓴 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원래. 근데 help는 그게 가능해요. help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덩어리를 쓸 때 지금처럼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to 부정사를 씁니다. 즉 help to address 하든지 아니면 help address 이렇게 원형이나 to 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써야 돼요. ing를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addressing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help 뒤에 addressing을 ing 동명사를 쓰면요. 뭐뭐 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뭐뭐 하는 걸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보통 cannot help ing 이런 구문 정도로만 씁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help가 도와주다라는 뜻일 때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고 할 때는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목적어로 쓰셔야 돼요. 알았죠? 반드시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또 분사구문으로 쓰인 allowing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nd it allow 이렇게 써도 되죠.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아서 얘를 and it allows 이렇게 뭐 영작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and it을 뭐 우리가 which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which allow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and만 쓰고 can help랑 병렬시켜서 and allow 이렇게 원형으로 쓸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하게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단순히 기기에만 사용이 돼서 뭐 소리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음을 야기하는 이웃들이 너무 이렇게 동네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거나 층간소음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 그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네요. 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